우리는 이 엄마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산후조리원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저 유튜버 비주아빠입니다. 얼마 전 비주가 태어나고 3일 병원 입원 후 저희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저도 상황이 되어 2주 동안 와이프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간 산후조리원은 레피리움입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고 저희는 레피리움 목동점을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임교신 소희연 부부가 실제로 이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피리움 산후조리원 리뷰와 주부아빠가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피리움의 첫 번째 장점은 신생아실입니다. 넓고 쾌적한 신생아실은 위생과 청결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모자동실을 이용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며 돌봐주시는 분들은 아기 3명당 1명으로 정확하게 배정되어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실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아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동실 시간이나 수유 시 아기를 방으로 데려다 주시고 분유 보충이 필요하거나 기저귀가 필요한 경우 전화하면 바로바로 가져다 주시고 항상 이 아기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뻐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산후 빠르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잘 먹어야 합니다. 레피리움이 유명한 이유는 식사 때문인데요.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레피리움은 호텔 룸 서비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식사가 좋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저녁 간식까지 있으며 메뉴도 다양하게 나와 질리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비용을 추가하면 산모랑 똑같은 식사가 가능하여 저도 같이 신청하여 먹었는데 군대 이후로 이렇게 맛 좋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루 3끼 다 먹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산모 케어입니다. 출산하느라 망가지고 흐트러진 몸을 산후조리원에서 케어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 후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몸을 케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와이프는 산전 2번, 산후 9번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했고 부기도 많이 뺐습니다. 출산 후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젖이 돌면서 존몸살이 많이 생기는데 매일 가슴 마사지를 하여 뭉쳐있는 우려를 풀어주고 관리해줍니다. 그 밖에도 파라핀 마사지, 골반 교정기도 배치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케어할 수 있고 요가도 요가 선생님이 룸으로 방문하여 산후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 케어입니다.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장님과 실장님이 따로 계시면서 매일 아기의 몸무게와 대소변 횟수, 모유와 분유량 등을 브리핑해 주십니다. 특히 원장님이 젊은 감각과 노련미를 가진 멋진 분이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그 소아과 선생님께서 방문하여 신생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룸으로 와서 친절하게 알려주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로 신생아 사진 촬영도 진행하는데 신생아 때 모습을 담아 놓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룸 컨디션입니다. 조리원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호텔 방인 줄 알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길쭉하게 뻗은 방의 구조와 시설이 호텔을 연상케 했고 시원하게 통창이 있어 바깥 뷰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부에는 정수기, 유축기, 젖병 소독기, TV, 블루투스 스피커, 자욕기, 침대, 소파, 책상 등 산모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2주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매일 아침 산모복과 보호자 생활복을 수거해 가서 11시쯤 세탁과 건조를 마치고 다시 가져다 주며 매일 오전 룸 청소를 해주어서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호자 출입과 주차입니다. 어떤 산후조리원은 보호자가 일절 출입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은 한 번 출입하면 퇴소할 때까지 나갈 수 없는 산후조리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피리움은 보호자는 출입이 가능하고 3일에 한 번 코로나 검사만 받는다면 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차가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입실하면서 차 번호를 등록하니 세상 편하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산후조리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황이 맞아 2주 동안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잘 받고 위생에만 신경 쓴다면 출퇴근하며 산후조리원 하는 와이프를 보고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단점을 또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이용했던 레피리움 산후조리원은 목동점이었기 때문에 오목교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가깝긴 했지만 사실 산후조리원을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진 않겠죠. 그래서 역세권은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이 6층에 있었는데 단독 건물이 아닙니다. 밑에는 재수학원과 증권사가 있어 혼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있어 보니 산후조리원을 나갈 일도 별로 없고 어쨌거나 6층 전체가 산후조리원으로 같은 층에 모든 시설이 있다 보니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후조리원은 아기마다 캠을 달아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던데 레피리움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비번 소리가 너무 커서 가끔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아기를 봐주시는 분들이 방문하거나 음식을 가져다 주시거나 혹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문하다 보니 처음엔 놀랐고 당황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것을 원하시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마침 이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하여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드라마니까 조금 가정된 부분이 있겠거니 했었는데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유축의 늪에 빠져 2-3시간마다 유축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조정을 해나갔고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싼 돈 들어가며 산후조리원 생활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출산 후 바로 집으로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만큼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잘 케어해주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출산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엄마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당연히 실수도 많이 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산후조리원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이 2주 동안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이 없었다면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2주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이 레피리움 산후조리원이나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 여건이 되신다면 꼭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무리해서라도 좋은 곳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케어받았다고 생각한 와이프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이때 케어받는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생합니다. 특히 산후 마사지는 꼭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출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산후조리원으로 출퇴근하시고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남편 소리를 듣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신 분이라면 부디 본인에게 맞는 산후조리원을 잘 택하셔서 몸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